2020년 7월의 어느 날, 나와 동생은 충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우리는 아버지 댁에 가는 중이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감자를 주우러 갔다. 감자다. 이건 괜찮아. 이런 금방 썩거든? 바로 먹어야겠네. 금방 바로 먹으면 괜찮아. 남의 밭에 널브러진 감자를 열심히 주었다. 이건 멀쩡하잖아. 너무 작은데?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이삭줍기라고 한다. 상품성이 없어서 버려진 감자들이다. 난 도시 촌놈이라서 그 유명한 그림이랑 햄치즈 토스트밖에 몰랐다. 전문적으로 이삭줍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렇게 우리는 버려진 감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복귀했다. 이 정도면 얼마치인가? 이거 한 10,000원짜리 됐다, 10kg에. 10kg에? 농알인데 농알. 감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남의 밭에선 우리는 쏠쏠한 행복이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화원을 하신 적도 있고 애견샵을 하신 적도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나는 아무래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나에게는 출생의 비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생과 내가 이복 형제라는 사실이다. 즉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르다. 동생과의 왕래가 오고 간 지는 이제 7년 남짓이다. 우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깊게 알지 못한다.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여행 DNA만큼은 닮아 있었다. 동생은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땄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의 운전 연수를 핑계로 중고 경차를 샀다. 야, 근데 그거 오늘 하면 뭐해? 비는 내일 모레 올 건데. 계속 되는 거지. 계속 되는 거라고? 응. 유리막 형성을 하는 건가 보지, 그게? 그치, 약간의 그 효과는 있겠지, 코팅 해놓으면. 아니, 전혀 안 되는 거 갖고 어떻게 장사해 못 가냐? 그래서 조금 되니까 장사해 못 가지. 아버지는 말하셨다. 뭐하러 생으로 길바닥에 기름을 버리냐며. 어차피 운전 연수를 하는 김에 차라리 여행을 하자. 그리하여 제 갈 길 가겠다며 얼마 전 회사를 박차고 나온 요즘 젊은 것과 제 길 찾으러 떠난다더니 결국 매일 길에서 자는 옛날 젊은 것이 이 길 저 길 다 가봐야 그 길이 그 길이더라 하는 늙은 아비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과연. 다음 날 아침, 거기가 시원하잖아. 원래 뭐. 드디어 운전 연수 여행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경상북도 의성이다. 그곳에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홉 농장이 있다. 홉은 맥주에 들어가는 원료인데 대부분의 홉은 필렛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홉을 보는 건 쉽지 않다. 오늘 그 홉을 보러 간다. 운전 연수가 목적인 여행이지만 오늘은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아버지가 운전을 했다. 의성에 도착했다. 이게 힘이다. 얼굴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손님을 유튜브로 보내야지. 오늘 자리를 마련해준 지인은 바로 창녕의 최강 부부다. 그릇 굽는 집 주인장 두 분도 함께 오셨다. 어쩌다 보니 참 기묘한 구성으로 인원이 모이게 되었다. 아무튼 다 모였으니 농장으로 출발이다. 농장의 이름은 호비든이다. 참고로 호비든의 주인장 부부 두 분은 전 세계의 농장들을 방문하는 자전거 여행을 했다고 한다. 멋져 불어. 수확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서 홉이 많이 남아있진 않았다. 홉은 장미목 3과에 속하는 덩굴 식물인데 5에서 12m까지 자란다고 한다. 암수가 따로 있는 암수 딴그루 식물인데 맥주에 들어가는 홉은 오직 암꽃이라고 한다. 홉의 안쪽에는 노란색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향을 맡으면 그 맥주를 마시기 전에 거품에 나는 첫 향하고 마시고 나서의 끝향이 둘 다 느껴져요. 아 난다 진짜 난다. 완전 그 향 그대로 나지. 와 응, 완전. 호흡에 따라서 맥주의 향의 맛이 다 달라지겠죠. 맥주를 마시는 느낌이다. 향만 맡아도. 이것을 루플린이라고 하며 맥주 특유의 쓴맛과 향을 결정짓고 산화를 방지하여 보존성을 높여준다고 한다. 즉 방부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 시대에 배를 타고 인도로 가는데 맥주를 장기 보관하려고 홉을 많이 넣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IPA, 인디언 페일 에일의 시초라고 한다.
맥주에는 크게 4가지 원료인 물, 보리, 홉, 효모가 들어가는데 보리의 풍미가 강한 맥주를 몰티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강한 홉향과 맛을 지닌 맥주를 호피하다라고 말한다. 인디안 페일 에일 같은 맥주가 아주 호피한 맥주라고 할 수 있다. 아까 그거 뜯은 거 있더만. 그 바늘 딱 쪼개서. 엄청 강하다. 하면 그거 그냥 그렇게 먹어? 노란색 이게 수술 같은 화분 같은 게 있는데 어우,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올리는 거 아니죠? 맥주는 왜 먹어요 그러면? 아니 죽을까봐. 안 죽어. 어때요? 잠깐만. 먹는 거 아니죠? 다 같이 하다 보니 일이 금방금방 진행되었다. 시원하게 수박 한 조각씩 먹고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노동의 보상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여기는 호피 홀리데이라는 수제 맥주집인데 공방을 겸하고 있어서 맥주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수확한 홉은 생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리고 갈리고 압축하여 필렛이 된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생홉으로 직접 만든 맥주를 먹어보고 싶다. 야, 너 저기 해야 되는데 연수해야 되는데. 나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마시고 오늘 그냥 가.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시간 같습니다. 또 뵐게요. 그렇게 노동과 보상을 마친 우리는 다시 도로 위에 올랐다. 쉽게 할 수 없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하루이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창녕이었다. 그런데 내비를 안 찍고 까불다가 고속도로를 잘못 타버린 것이다. 남쪽으로 가야 했던 우리는 결국 서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가다 보니 대전이 나왔다. 뭐 별 수 있나? 밥이나 먹자. 우리는 맛집을 찾아갔는데 하필 또 5분 전에 마지막 주문이 끝나버렸다. 할 수 없이 그 옆집에서 먹었다. 맛은 그냥 그랬다. 그래도 고양이는 귀여웠다. 밥을 먹고 우린 잠자리를 찾아다녔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냥 X자야 X자. 그렇게 대청호 인근에 있는 한 공원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과연 별일 없이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을까? 첫째 날 끝.